안녕하세요, 다월드입니다. 오늘 파이 네트워크 채굴률 변화가 있었습니다. 월별 채굴률 변화는 파이오니어 전체가 마이닝하고 있는 양과 분배할 수 있는 총 파일을 기반으로 동적으로 매월 초 변화를 시키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지난 7월은 시간당 채굴률이 약 0.01046 정도였고, 이번 8월의 채굴률은 약 0.01026으로 약 1.97% 채굴률이 하락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당 채굴률이면 기본 채굴률로만 계산을 했을 때 하루에는 약 0.24개의 파이코인이 채굴이 가능하고요. 한 달 내내 빠짐없이 채굴을 하였을 경우에는 약 7.3개의 파이코인을 모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보시는 그래프는 반감기 그래프가 아닌 최근 1년 동안의 월별 채굴률 조정 그래프이고요. 2019년 4월 14일 파이 네트워크의 출시일 때부터 현재까지 큰 그림으로 채굴률의 변화를 한번 보시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엄청난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에서는 현재 마이그레이션 지금 상태와 1인당 예상되는 평균 파이코인 소유량에 대해서 잠시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총 마이그레이션 된 이 수량은 약 19억 개의 파이코인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 이 중 약 13억 개가 락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되고 있는 수량은 약 6억 7천만 개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그레이션 된 유저 수는 약 280만 명으로 나와 있고요. 아주 단순하게 계산을 해보면 1인당 약 698개의 파이코인을 소유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이 락업량을 제외하면 사용 가능한 수량은 1인당 약 237개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조금 더 확장을 해서 분석과 추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1인당 평균 보유 수량과 사용 가능한 수량은 어떻게 변화할지 한번 예측을 해볼 텐데요. 물론 이 영상은 가볍게 시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부분의 락업량은 1년 락업과 3년 락업으로 모두 대부분 묶여져 있습니다. 물론 1년보다는 3년의 락업의 비중이 좀 더 컸었고요. 하지만 이 락업들이 모두 풀리게 된다면 결국 유통량의 비중이 많이 커지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제 의견을 좀 공유를 해드리자면요, 코어팀이 이미 올해 1분기에 파이 지갑에서 새로운 락업 기능을 개발 중이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언급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제가 굳이 영어 원본으로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문장을 구글 번역기로 한글로 번역을 하였을 시 오해를 살 수 있는 정반대로 해석이 잘못되어 나오기 때문이고요. 영문을 읽어보면 분명히 마이그레이션 이후 락업 기능이 개발 중이다 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 설명을 읽어보면 이로써 파이오니어는 메인넷 파이 지갑 내에서 새로운 락업을 생성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메인넷 생태계의 매우 중요한 기능으로 건강하고 원활한 생태계를 더욱 지원하고 네트워크와의 장기적인 참여를 독려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써 있고요. 즉 현재 락업이 풀려 있어서 지갑에 파이코인이 있는 분들, 하지만 굳이 어떤 거래나 디앱에 이 파이코인을 사용하고 싶지 않고 그냥 놔두고 싶은 분들은 다시 락업을 걸어서 추가적인 채굴 보너스를 받고 싶은 분들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즉 이 기능이 다시 출시가 되면은 유저 수와의 비율을 계산을 해보았을 때는 이 비율이 점차 감소할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료는 이 마이그레이션이 지속이 될수록 1인당 보유하고 있는 파이코인 이 평균 수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주었는데요. 예를 들어 마이그레이션이 시작된 작년 6월 같은 경우 1인당 약 900개 파이코인이 마이그레이션이 된 게 평균치였고요. 이거는 니콜라스의 메시지나 제가 직접 분석해드린 표를 통해서 알 수 있었고, 현재 표를 보면요, 1인당 500개가 채 되지 않는 약 450개의 마이그레이션 양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앞으로도 점점 낮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나 파이코인을 상대적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었던 모더레이터들이 작년 초에 가장 먼저 마이그레이션에 성공을 하면서 1차 마이그레이션 양이 평균치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운이 좋았던 파이 열성 채굴자들도, 특히 고래분들도 작년 6월이나 7월 아니면 8월에 많이 성공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절반 값으로 뚝 떨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이 표를 보시면요, 제가 최근에 자주 공유를 해드렸던 마이그레이션 결과표인데요, 1차 마이그레이션의 양이 100파이 이하가 무려 28% 또는 30%까지 다다르고, 200파이 미만까지의 양을 다 합치면 전체 49%에서 50%까지 도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차 마이그레이션으로 2000파이 이상 받은 사람들은 이 전체 마이그레이션 된 양의 상위 2%에서 3% 안에 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 표가 물론 최근 마이그레이션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분석한 표이지만은 거의 20만 명이 넘는 마이그레이션 평균 데이터를 통해서 제가 계산을 했기 때문에 오차 범위는 크게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드리자면 1인당 평균 마이그레이션 양이 약 900개 정도로 시작을 하였지만 2023년이 되면서 급격하게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최근 추세로 보면은 1인당 약 450개 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작년 초기부터 현재까지 모두 평균을 해보면요. 1인당 698개로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평균은 계속적으로 줄어들 확률이 높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1인당 평균 보유 수량도 앞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 락업 기능도 같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 수치도, 즉 유통량도 비례해서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당분간은 우리가 파이 생태계에서 1인당 사용할 수 있는 파이 코인이 꽤 넘쳐 흐를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클레임량이 되겠는데요. 일단 1년 물량이 대거 락업이 풀리는 시기에서 실질적으로 클레임을 하고 있는, 즉 실제 지갑에서 사용 가능한 이 파이코인의 양이 절반에도 도달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작년 7월 같은 경우 마이그레이션이 대거 시장에 흘러나왔을 때는 클레임 확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당연히 KYC를 하자마자 아니면 몇 주 지나지 않아서 바로 시작한 마이그레이션이기 때문에 잊지 않고 또 비밀 구조를 잃어버리지 않고 바로 클레임을 해 갔을 텐데요. 현재는 1년이 지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 1년 락업을 보면요. 녹색 부분이 전체 언락될 수 있는 물량이고요. 파란색 부분이 실제 지갑에 접속을 해서 그 언락을 풀어서 클레임해간 물량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꽤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블록체인 익스플로어에 나오는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이 유통량은요, 클레임이 안 돼도 이 녹색 부분까지도 같이 표기를 해준다라는 겁니다. 즉 이 중 몇 프로가 비밀 구조를 앞으로 잊어버려서 로스 코인으로 남을 건지, 아니면 다른 사정이 있어서 좀 더 나중에 이거를 클레임을 해갈 것인지, 일시적으로 잠시 잊어버린 건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이 언락 물량의 실질적인 유통량은 이 숫자로 보이는 것보다는 훨씬 적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현재 이 상태에서 이 로스 코인이 생겼다고 해서 좋아할 일은 아닙니다. 비트코인처럼 현재 어느 정도 높은 가치가 형성된 생태계에서는 로스 코인이 늘어나고 있으면 비트코인 홀더 입장에서는 감사해야 할 얘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파이 생태계 같은 경우는 지금 초기 단계이고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이 유저들 또한 로스가 되고 있다라는 논리로 풀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유저 수와 유통량이 비례적인 감소로 일단 해석을 해야 되는 단계가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판단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2차 마이그레이션의 타이밍에 대해서 한번 예측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코어팀이 현재까지 2차 마이그레이션에 대해서 언급을 했던 게 몇 차례가 있었는데, 첫 번째로 코어팀은 커뮤니티에게 2차 마이그레이션에 관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2차 마이그레이션이 되기에는 이 어닝팀의 보너스도 추가가 되어야 되는데, 알다시피 현재 수준에서는 많은 유저가 더 KYC가 이루어져야 되는 상태이고, 이 계산 방식에 시간과 에너지 소모가 꽤 들어가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유저가 KYC를 통과한 후에 한 번에 계산을 해서 2차 마이그레이션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라는 언급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게 작년에 코어팀의 얘기였고, 올해 코어팀이 얘기를 하기를 현재 생태계를 보았을 때는 지금 당장 이 2차 마이그레이션을 서두를 만큼, 즉 이게 우선순위에 둘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즉 현재 KYC라든지 더 급한 곳에 포커싱을 맞추겠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아직 유틸리티 생태계가 전체적으로 개발 중이기 때문에 지금 1인당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파이코인 양으로도 충분히 활동이 가능하다, 즉 무리가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현재까지 파이코 팀이 행해왔던 이런 퍼포먼스들이나 타임라인을 보았을 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2차 마이그레이션은 훨씬 더 늦게 실행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2차 마이그레이션에는 고래 물량이 꽤 많이 들어있죠. 어닝 팀이 많았던 초기 파이 인플루언서들의 대거 물량이 여기 있는데, 이 물량이 생각보다 훨씬 늦게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게 지금 제 의견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언급을 해둬야 되는 부분이 바로 파이 지갑의 생성 이론 때문에 2차 마이그레이션의 시기는 매우 조심스럽게 판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파이 지갑은 다시 생성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1차 마이그레이션을 받았다 하더라도 파이 비밀 구조를 잃어버리게 되면 다시 파이 체크리스트에서 3번과 7번을 다시 업데이트하게 되면 2차 마이그레이션 물량은 새로운 지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청디아오가 직접 모더들에게 전달을 했던 얘기고, 저도 이걸 들었던 해외 모더를 통해서 다시 확인을 했고, 국내 모더님에게도 물어보니 이게 사실임이 증명이 되었고요. 그런데 이 파이 지갑을 생성을 할 때 이 지갑을 우리가 새로 생성을 한다고 해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지갑이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코어팀이 마이그레이션을 직접 해 주어야 이 지갑이 활성화가 될 수 있는데요. 즉 마이그레이션이 한 달에 한 번 주기로 계속 이루어진다면 1인 다중 지갑이 너무 쉽게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생깁니다. 이것은 코어팀이 그렇게 원하는 파이 생태계의 방향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마이그레이션을 진행을 하더라도 어떤 타임라인, 그런 기준을 분명하게 만들어 놓거나 정말 2차 마이그레이션이
필요해질 시점에 그 최적의 타이밍에 신중하게 진행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파이 코인을 오픈 메인넷이 되었을 때 매집할 세력이 존재할까에 대한 얘기인데, 물론 현재 폐쇄형 메인넷에서도 이런 매집 형태는 일어나고 있지만 언론에 공개적으로 노출된 것만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미 제가 챈들러 고어라든지 저스틴 선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그들의 본인 트위터 계정을 통해서 또는 여러 기사를 통해서 스스로 그들이 얘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챈들러 고라고 해서 비트코인 채굴계에서 매우 유명 인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커뮤니티를 통해서 내가 파이코인 1000만 개를 바로 매집을 하겠다라는 선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통을 해보니 이 물량을 끌어오는 게 쉽지가 않으니 그럼 바로 니콜라스를 만나러 가겠다, 이런 배짱까지 보여준 적이 있었는데요. 또 같은 시기에 저스틴 선이 이미 본인이 운영하는 후오비 거래소에 가짜 IOU 파이 토큰까지 상장을 해 놓은 상태였고, 여러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파이 커뮤니티를 통해서 이미 어느 정도의 파이의 유동 물량을 확보해 놨다. 그 물량을 커뮤니티를 통해서 매집을 했다고 합니다. 그걸 직접 밝혔는데요. 일단 이 두 인물의 도덕성을 얘기를 해보려는 게 아니라, 파이 네트워크가 초기에 오픈을 했을 때 이 가치를 보고 초기에 물량을 흡수해줄 세력이 또 존재하는지에 대한 그런 추측을 해볼 만한 아주 재밌는 뉴스거리가 되겠습니다. 네, 일단 이런 사실들을 바탕으로 해보았을 때 파이 생태계 초반에 물량이 넘쳐 들어오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예상이고요. 네, 파이코인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희소한 양으로 초기 생태계를 만들어갈 수도 있겠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